스스로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또렷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피로감, 잦은 감염, 전반적인 건강 저하로 힘들어할까요? 그 차이가 단순한 운이나 유전만이 아니라 매일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같은 사소한 습관일 수도 있다면요. 대부분 우리는 수십 년째 같은 위생 루틴을 유지합니다. 샤워하고 양치하고 로션을 바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제대로 씻지 않는 5가지 신체 부위가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만성 염증부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감염까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부위의 위생이 나쁘면 심장 질환, 당뇨 합병증,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결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심지어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이 숨은 위생 실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엠마 해리스 박사와 자야회사 대화를 나눈 뒤 개인 위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5부위를 공개하고 이곳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어떻게 수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욕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라거나 비싼 제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팁이에요. 그리고 건강에 미칠 영향은 인생을 바꿀 만큼 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를 배우고 나면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입냄새가 줄고 균형감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고 심지어 수면의 질도 올라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면서도 가장 간과하는 부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숨은 건강 리스크죠. 상상해보세요. 매일 부엌을 청소합니다. 조리대를 닦고 싱크대를 문지르고 쓰레기도 버리죠. 그런데 집 안 어딘가에 때와 음식물 찌꺼기, 세균이 쌓이는 표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있다면요. 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입 안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혀는 단지 먹고 말할 때 쓰는 근육이 아닙니다.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상이에요. 순간적으로 700종이 넘는 미생물이 혀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로운 녀석들도 있지만 방치하면 건강을 해치는 세균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해로운 세균은 잇몸에 생긴 미세한 상처나 염증을 통해 혈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흔하죠. 혀 위생이 나쁘면 심장 질환, 당뇨 합병증, 호흡기 감염과도 연관됩니다. 혀에 찌꺼기가 끼면 미각이 둔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만성 구취까지 생길 수 있어요. 집의 공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와 잔해가 쌓이고 결국 집 안공기가 탁해지죠. 혀도 똑같습니다. 다행히 혀 청소는 쉽고 빠르며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혀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클리너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세요. 칫솔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볍게 긁어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먼지 낀 조리대를 닦듯이 꼼꼼하지만 부드럽게 3에서 4회 반복하세요. 얇은 하얀색 또는 노란색 막이 벗겨질 텐데 그게 바로 세균과 죽은 세포입니다. 물이나 항균성 가글로 마무리해 잔여물을 씻어내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 밤새 쌓인 세균을 제거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낮보다 혀가 더 민감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2, 3분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보다 크게 바꿉니다. 혀 청소에 놀라운 이 점, 미각 회복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몇 주 만에 음식 맛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아침 커피나 과일의 풍미가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입 안에 세균 부담을 줄이면 면역계의 일이 줄어듭니다. 양치만으로는 해결 안 되던 구취가 혀 청소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67세 양창훈 씨는 10년간 혀 관리를 안 하다 스크레이핑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음식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치과에서도 치석이 줄고 잇몸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은퇴 교사인 71세 양정화 씨는 양치와 치실을 철저히 해도 구취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혀 스크레이핑을 2주 하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사람 만날 때 불안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확 올라갔다고 하네요. 쉽게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구역질 반사가 민감하면 혀의 가운데부터 시작해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이상 신호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지속적인 통증, 하얀 반점, 변색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상상 이상의 파급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건 5가지 중 첫 번째일 뿐이에요. 다음은 더 의외지만 건강에 더 결정적일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바로 발이에요. 당신의 건강, 기초예요. 매일 발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체중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발 관리는 뒷전이죠. 샤워할 때 대충 물만 묻히고 가끔 생각나면 로션 바르는 정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발 위생을 제대로 안 하면 감염, 신경 손상, 심지어 당뇨 합병증 같은 삶을 바꾸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 관리는 혈액순환, 균형, 이동성에 직결되고 넘어짐 위험, 부종, 만성 통증과도 연결돼요. 50대 이후엔 발 건강이 곧 전반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시니어 헬스 전문가 에마 해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은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바닥이 약하거나 부서지면 그 위에 있는 관절, 몸의 자세 심지어 심혈관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지금 제대로 관리합시다. 발은 복잡합니다. 발 하나에 뼈 26개, 관절 33개, 100개 넘는 근육 힘 줄인 데가 있어요. 우리 몸뼈의 4분의 1이 발에 있을 정도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떨어져 발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붓기나 발끝이 늘 차가우면 순환 문제나 심혈관 이슈 신호일 수 있어요. 빨개지거나 창백해지는 피부 변화면 당뇨 합병증, 신경 손상 초기 신호일 수 있답니다. 저림이나 화끈거림은 신경병증 가능성이 있고 균형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면 발 관리는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궤양절단 예방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하루 루틴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많은 분이 샤워에서 물만 흘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족합니다.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을 매일 깨끗이 씻어보세요. 부드러운 워시클로스와 약한 비누로 발등, 발바닥, 옆면까지 부드럽게 닦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세균 곰팡이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블라인드 청소처럼 칸 사이를 놓치면 때가 쌓이듯 발가락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물을 쓰되 너무 뜨겁지 않게 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갈라짐이나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욕조 가장자리에 샤워 의자나 작은 스툴을 놓고 앉아서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바로 건조예요. 많은 분이 건너뛰지만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젖은 접시를 그대로 넣어두면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죠. 발도 같아요.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 천국이 됩니다. 은퇴한 73세 이종석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샤워 때 발을 물에만 헹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발가락 사이에 은근한 변색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자 병원에 갔고 곰팡이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양말과 신발을 신으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됩니다. 세균과 곰팡이 번식에 최적이죠. 의사는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감염이 퍼지고 갈라짐과 상처 위험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매일 밤 철저히 씻고 잘 말리는 것만으로 몇 주 만에 감염이 나아졌고 균형감이 좋아지고 걷는 불편도 사라졌습니다. 발이 더 강하고 건강해진 느낌이죠.
자립감까지 되찾았대요. 올바른 건조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전용 수건으로 발등,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톡톡 눌러 말리세요. 젖은 채로 두지 마세요. 습한 발가락 사이는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다 말렸다면 마지막 단계, 보습을 잊지 마세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피부는 수분을 잃기 쉬워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건조한 기후에요. 로션을 소량더러 발등과 발바닥에 마사지하듯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바르지 마세요. 그곳의 잔습기는 곰팡이를 키웁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필요한 곳엔 충분한 수분을 주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은 건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습관은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대시보드 경고등처럼 발은 큰 문제의 초기 신호를 보여줍니다. 변색, 붉음, 창백, 어두운 반점, 평소보다 오래가는 통증, 잘 낫지 않는 작은 상처나 균열, 붓기, 냉감, 따끔거림 등을 매일 확인하세요. 순환 문제, 감염, 당뇨 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조기 대응이 최선입니다. 발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이제 발을 다뤘으니 많은 사람이 소홀히 하지만 전반적 건강에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다음 부위로 넘어가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땀과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건강의 숨은 핵심이에요. 대부분 겨드랑이는 데오드런트를 바르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외출 전 땀이나 냄새를 가리는 장소 말이죠. 그런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이 해독하고 감염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촘촘히 분포해 있는데 이 작은 구조물들이 노폐물 여과, 배출, 면역 유지를 담당하죠. 겨드랑이를 소홀히 하면 땀, 세균, 각질이 쌓여 모공이 막히고 가려운 발진, 자극, 데오드런트를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항땀제나 데오드런트 잔여물이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막힌 모공이 통증성 감염이나 농양으로 악화되기도 하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림프 건강 전문가 헬렌 카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배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제품 잔여물, 세균, 땀으로 막히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면역 반응이 약해질 수 있죠. 데오드런트만 믿고 겨드랑이 관리를 건너뛰었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올바른 겨드랑이 세정법을 알아볼게요. 샤워에서 따뜻한 물로 시작합니다. 모공을 열어 땀과 잔여물 제거가 쉬워집니다. 부드러운 워시클로스나 스펀지를 사용합니다. 피부가 예민하니 과도하게 박박 문지르는 것은 금물이에요. 동그랗게 문지른 뒤 상, 하, 좌우로 방향을 바꿔가며 닦으세요. 깨지기 쉬운 크리스털을 광내듯이 자극 없이 잔여물 제거가 목적입니다. 순한 무향 비누를 쓰면 자극과 발진을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헹구세요. 비누가 남으면 가려움과 건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은퇴 교사인 65세 박정숙 씨는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다가 수년간 겨드랑이 발진을 겪었지만 순한 비누와 의도적인 세정 루틴으로 바꾸고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녀 말로는 늘 자극받고 오돌토돌하던 피부가 제대로 씻고 완전히 헹구는 걸 배우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건조와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젖은 옷을 빨래 깜통에 던져두면 쿰쿰해지고 세균이 자라죠. 샤워 후 겨드랑이에 습기가 남아도 똑같습니다. 젖은 피부는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남은 습기는 자극 붉어짐, 발진으로 이어지고 막힌 모공은 통증성 뾰루지, 잉그로운 헤어, 감염을 부릅니다. 해결책은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말리세요. 세게 문지르면 미세 상처가 생겨 세균이 들러붙습니다. 깨끗한 전용 타월을 쓰는 게 좋아요. 민감 부위를 위한 전용 타월은 세균 확산을 줄입니다. 데오드런트를 바르기 전 잠시 공기 노출로 말릴 시간을 주세요. 피부 자극을 줄이고 제품 효과도 좋아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겨드랑이 피부가 더 매끈하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 겨드랑이의 위생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겨드랑이에는 20개 넘는 림프절이 있어 조용히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을 돕습니다. 즉, 겨드랑이 위생은 상쾌함을 넘어서 몸의 방어 시스템을 돕는 작은 습관입니다. 일주일만 이 루틴을 해보세요. 매끈한 피부, 막힌 모공 감소, 자극과 불거짐 완화, 채취 감소 등 냄새 원인인 세균을 제거하면 냄새도 줄어듭니다. 박정숙 씨는 간단한 루틴 변화만으로 오래 겪던 자극과 돌기가 사라졌다고 놀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 전반적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림프계라는 몸의 자연해독 네트워크가 제대로 흐르려면 길이 막히지 않아야 하니까요. 겨드랑이가 땀과 세균 그리고 제품 잔여물로 막혀 있으면 해독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관리를 하면 에너지 상승, 순환 개선, 전반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코로 숨쉬기만 잘해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숨의 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시나요? 호흡은 자동으로 이뤄지고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잘 숨 쉬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쁜 호흡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수면을 망치고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공기 필터 중 하나예요. 먼지, 알레르겐, 해로운 세균을 폐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줍니다. 하지만 집의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해야 하듯 비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 관리를 소홀히 하면 미세 자극물인 먼지, 꽃가루, 오염물이 쌓여 나쁜 입자를 걸러내기 어려워지고 기도가 염증으로 부어 코막힘, 코골이, 뒤척이는 수면이 잦아집니다. 비강 위생이 나쁘면 호흡기 감염 증가, 뇌로 가는 산소 감소와도 연관됩니다. 코가 제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가 최적으로 작동할 수 없죠. 호흡기 전문가 헬렌 카터는 말합니다. 코는 내장형 보안 시스템입니다. 나쁜 건 걸러내고 공기를 가습하며 폐가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산소를 받도록 돕죠. 하지만 필터가 막히면 그 아래 모든 것이 고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어 시스템이 느려지므로 코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편안함을 넘어 더 나은 호흡, 수면, 그리고 전신 건강을 위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올바른 비강 청결 루틴을 알아볼게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콧망울 주변을 가볍게 헹궈 밤새 쌓인 점액먼지를 제거하세요. 한 단계 더 하려면 식염수 스프레이나 네티팟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염수는 코에 상쾌한 샤워를 해주는 것처럼 자극물질을 씻어내고 공기 흐름을 개선합니다. 네티팟은 계절성 알레르기나 잦은 코막힘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스팀 흡입도 좋습니다. 따뜻한 샤워나 뜨거운 물 그릇 위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김을 들이마시면 끈적한 점액이 풀려 호흡이 쉬워집니다.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넣으면 더 상쾌하죠. 코 풀 때는 살살 한쪽씩 해야 합니다. 세게 풀면 점액이 부비동 깊숙이 밀려 자극 압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 씻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거의 즉시 느끼는 통기성 개선, 코막힘 감소, 코골이와 밤중 각성 감소로 깊은 수면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산소는 덜한 멍함과 더 높은 각성도를 의미하죠. 알레르기 증상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관리로 자극물이 쌓이기 전에 배출됩니다. 은퇴 목수인 69세 정준호 씨는 먼지 작업으로 평생 코막힘을 달고 살았는데 아침마다 식염수 스프레이와 스팀 호흡을 시작하자 스위치를 켠 듯 숨이 트였다고 합니다. 정원 가꾸기 애호가인 76세 김복희 씨도 아침마다 솜으로 막힌 듯하던 머리가 비강 루틴을 들이고 나서는 개운해졌다고 해요. 밤에 뒤척이며 코막힘으로 깬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이 알레르기나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피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호 씨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숨이 막혀 깨는 일이 잦아지자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비강 청결 루틴을 추가했죠. 결과는 숨이 편해졌고 코막힘이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콧망울을 헹구고 식염수 스프레이 같은 걸 사용했어요. 더 강한 세정이 필요하면 네티팟을 했어요.
처음 써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코 풀 땐 한쪽씩 부드럽게 스팀 샤워나 볼 스팀으로 점액을 풀어줍니다. 한 단계 더 필요하다면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을 썼어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고 균열되기 쉬우니 깨끗한 손이나 면봉으로 소량의 코코넛 오일이나 비타민이 오일을 발라 보습하세요. 이 습관은 몇 분이면 되지만 호흡수면 에너지 알레르기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배꼽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위를 청결히 하는 것만으로도 위생과 편안함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몸은 복잡하게 연결된 시스템이라 작은 사각지대가 전반적 웰빙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은퇴한 78세 김명자 씨는 은근한 퀴퀴한 냄새가 뭔지 몰라 옷이나 비누, 식단 탓을 했지만 배꼽 청소를 루틴에 넣자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고 복부 피부도 더 부드럽고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 약물, 느린 각질 교체로 채취 피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상쾌함과 편안함을 되찾아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배꼽 주변 지속적 발적 자극, 이상 분비물, 가려움,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 있거나 특히 과거 피어싱 이력이 있으면 오래된 감염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당뇨면 역저하가 있으면 작은 감염도 빠르게 악화할 수 있으니 매일의 가벼운 세정이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배꼽 피어싱이 있다면 보석 주변의 땀, 세균, 각질이 쌓이기 쉬워 자극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구멍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주머니처럼 잔여물이 모일 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정, 완전 건조, 불균과 민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초기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보상을 만듭니다. 혀, 발, 겨드랑이, 코, 그리고 배꼽은 대부분이 간과하는 5부위죠. 하지만 여길 챙기면 감염 자극을 줄이고 순환 면역을 돕고 매일을 더 상쾌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중 어떤 습관을 루틴에 추가하실 건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